자, 지금 우리가 그 지수함수 절대값 말고도 그냥 모든 함수식에다가 절대값이 들어가면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는지 저번에 한번 진행을 했는데 너무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니까 까먹은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딱 암기하기 좋게 얘기를 해줄게. 알겠어? 봐봐. 일단 설명부터 해보자면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절대값이 전체가 이 전체 x식이 전체가 함수 절대값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함수값 안에 절대값 x가 들어간 경우가 있고 y에다가 절대값이 칠해진 경우가 있고 둘 다 절대값이 칠해진 경우가 있어요. 자, 의미부터 한번 해볼게. 조금만 집중해봐. 이거 하고 시작. 자, 앞에 봐봐. 자, 그러면 절대값이 들어있다는 거는 그 절대값을 기준으로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겠죠. 자, 그러면 fx가 양수일 때는 함수 그래프가 y는 fx야. 이게 무슨 뜻이냐? 자, y는 fx라는 2차 방정식, 2참수가 있어. 그럼 여기서 fx가 양수일 때, 즉 함수 그래프가 양수인 부분에서는 그냥 그대로 그리라는 거야. 근데 만약 fx가 음수일 때, 즉 함수 그래프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그리냐? 마이너스를 붙인다. 야, 이거 뭐야? x축 대칭이죠. 이거 y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잖아. 안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래서 이 아래 음수 부분은 y축 대칭에서 x축 대칭에서 이렇게 그려주신다. 그래서 그린다면 요런 이참수 그래프를 그린다면 요렇게 함수의 그래프를 모조리 위쪽으로 보내는 게 첫 번째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는 봐봐. 절대값이 x로 들어있죠. 그럼 x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달라지는데 자, x가 양수일 때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대로 그리래요. 오케이. x가 양수일 때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대로 그린다. x가 양수일 때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대로 그린다. 근데 x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하래? 야, x에다 마이너스 x면 무슨 축 대칭이야? x의 위치가 달라졌네? x의 위치가 달라졌네? y축 대칭이죠. 그치? 얘는 x가 음수일 때는 그래프를 y축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보래요. 이렇게 W 모양이 되겠죠. 자, 세 번째 가볍게 보여줄게. 그냥 이번엔 y의 절대값이니까 y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어요. y가 양수일 때는 그대로 따라가래. 똑같죠? y가 양수일 때는 그대로 따라가래요. 근데 y가 음수일 때는 얘랑 좀 다르다. 얘랑 좀 다르다. 봐봐. y가 음수일 때는 이거 무슨 축 대칭이야? y축 대칭을 하래요. 아, 미안하다. x축 대칭을 하래요. 이해되니? y에다가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x축 대칭하래. 자, 이거 말 그대로 써볼게. y가 양수일 때는 그대로 그리래. 자, y가 양수일 때는 그대로 그렸어. y가 양수일 때 그대로 그렸어. 그리고 y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x축 대칭을 하래요. 요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 파란색 선만이 지금 내가 그리고 있는 거야. 이 친구가 절대값 y는 fx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 라스트. 얘는 4번은 2번, 3번 합친 거야. 2번, 3번 합친 거야. x 양수고 y가 양수일 때는 그래프 그대로 그리래. x 양수, y 양수일 때는 그래프 그대로 그리래. 그리고 x가 음수일 때는 y축 대칭, y가 음수일 때는 위아래 대칭. 이렇게 그려져요. 자, 근데 이거를 말로만 하니까 헷갈리잖아. 내가 한글로 얘기를 해줄게. 봐봐. 한글로 얘기를 해줄게. 자, 집중해봐. 이제 그냥 외우기 위해서 해줄 거야. y는 절대값 fx야. 봐봐. 함수식에다 전체가 절대값 됐지. 그치? 그러면 봐봐. 절대값의 주체가 뭐야? y죠. 첫 번째, 전체가 절대값으로 됐을 땐 전부 올려. 전부 위로 올려.
왜 절대값 y잖아. 절대값이잖아. 응? 예를 들어서 요렇게 됐어. 그러면 전부 위로 올린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쪽을 위로 올린다. 이렇게. 이해돼? 전부 올려. 자, 무리함수 생각해볼게. 요런 식이 있어요. 음수인 거를 양수로 올려. 그러면 요렇게 되신다. 요렇게 되신다. 괜찮니? 전부 위로 올려. 자, 두 번째. 얘는 x가 양수일 때는 그대로 두고 음수일 때는 대칭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얘는 그냥 한마디로 y축 대칭이라 생각하세요. 진짜 그냥 정말 간단하게. 그래프를 x축 대칭하는 건데 x가 양수인 거를 y축 대칭하는 건데 양수일 때 대칭하는 거야. 그럼 반대로 얘는 뭐가 되겠어? y가 양수일 때는 그대로 두고 음수일 때는 위를 아래로 접는 거죠. 그냥 얘는 x축 대칭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책에는 없지만 우리 이거는 x 양수, y 양수 일사분면을 이렇게도 대칭하고 이렇게도 대칭하는 거잖아. 그치? 자, 일사분면을 x축 그리고 y축 대칭한다고 생각하면 돼. 야, 이 정도로 쉽게 설명할 수가 없다. 그치? 한번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게. 자, 다시 전체가 씌워져 있으면 전체를 올려. x에 씌워져 있으면 x를 y축 대칭해. 이해돼? y에 씌워져 있으면 y를 x축 대칭해. 자,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대표의 한번 좀 정신 괜찮아? 중요해요. 이거 한번 잘 해봐야 돼. 자, 봐봐. 야, 한글로 얘기해. 전체 절대값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전부 올려라고. 전부 올리라고. 이해돼? 왜? 얘 자체가 0보다 크잖아. y가 0보다 크잖아. 전부 위로 올리는 거야. 응? 그러면 봐봐. fx라는 이 지수함수. 자, fx라는 지수함수에서 봐보세요. 여러분. fx는 현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다. 맞지? 정근선이 y는 0이고.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2를 빼면 뭐가 돼? 정근선이 마이너스 2인 상태에서 요렇게 지나가겠죠. 뭐 이거는 알아서 구해주시고. 근데 자, 이 초록색 함수를 어떻게 한다고? 절대값이었는데 전체를 전부 위로 보낸다고. 자, 그럼 양수인 부분 말고 음수인 부분을 전부 위로 보내는 거야. 어떻게 그려지냐? 점근선은 2가 되는 거고 요렇게 돼요. 요렇게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면 지금 얘기하세요. 지금 초록색을 우리가 전부 위로 올렸더니 요렇게 되는 거야. 요렇게.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안 괜찮아 보여. 괜찮아? 다 보내는 거야.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어디에만 들어가 있어? 봐봐. 어디에 들어가 있어? x에 들어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한다 했지? x인 부분을 y축 대칭한다 그랬죠. 이해돼? 자, 그럼 아까 전에 함수의 그래프 다시 봅시다.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됐었어.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됐었어요. 자, 다시 절대값 x의 부분을 y축 대칭한다. 아, 그러면 여기는 그대로 두고 요렇게 똑같이 올라가면 되는구나. 이해돼? 얘가 y는 f 절대값 x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프 그릴 때 이런 거 이제 완성하면 이런 x 이렇게 y 이런 식은 숫자를 써주시는 게 좋아요.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1일 거야 아마.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한글로 얘기해봐 얘들아. y는 절대값 fx 다 씌워졌으면 어떻게 한다고? 위로 전부 보낸다고. y는 f 절대값 x. 자, 절대값이 x에 붙었어? 그럼 x에 있는 부분을 y로 다 옮긴다고. 양수 부분을. 양수 부분. x 양수 부분으로 다 옮긴다. 자, 이번엔 절대값 y는 fx 됐어. 그러면 양수 y 부분을 x축 대칭한다. 이해되시죠? 나머지는 나중에 얘기해주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얘기하니까 좀 괜찮지? 공통수학 투할 때보다 괜찮죠?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3-1번에 여러분
그래프 똑같이 그려보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래프 그리고 X축과 Y축에 만나는 점들도 좀 체크해주면서 1, 2번만 한번 그려보세요. 아, 시간 되면 1, 2, 3, 이거 2번까지 3-2번까지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뭐 절대값이 중요하기 전에 일단 절대값을 이루고 있는 이 함수의 그래프부터 잘 그리셔야겠죠. 그러면 봐봐, fx라는 친구에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이동했다. 그럼 점근선이 일단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3이고 얘는 그대로 감소함수죠. 이해되니? 감소함수니까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진행이 되는데 자, 이때 이런 디테일 같은 경우 얘들아 얘 원래 0,1 지나죠? 그럼 아래로 색한 갔으니까 얘는 0,-2가 되시겠네요. 여기 또 이 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y에다가 0 대입해보면 되겠다. y에다가 0 대입하면 x가 마이너스 1 나오시거든요. 이런 것도 챙겨주시면 좋은데 자, 근데 이 함수의 그래프는 그렸어. 이 함수의 그래프는 그렸는데 전체 절대값이었어? 그러면 전체적으로 위로 올려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까지는 쭉 이렇게 그대로의 형태로 내려오다가 1부터 튀어나가는데 어디까지 튀어나가냐면 점근선도 같이 움직인다 생각하면 돼. 점근선은 y는 3이 되겠죠. 점근선도 같이 튀어나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튀어나가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 모양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고 얘는 0,2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멍 때리면 어떻게 지금 제일 필요한 사람이 멍 때리면 어떡해? 응? 자, 집중하시고 자, 얘가 y는 fx-3이고 우리가 방금 그린 이 친구가 y는 절대값 fx-3이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x에다가 절대값 붙였어. 일단 원함수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원함수는 이렇게 진행이 되겠다. 얘가 y는 fx다. 여기 1이고요. 자, 근데 x에다가 절대값 붙었어. 그러면 x 양수인 부분은 그대로 두고 음수인 부분은 y축 대칭해서 그린다. 요렇게 그려지겠죠. 요렇게. 얘가 y는 f 절대값 x가 되는 거야. 괜찮니? 말 그대로 절대값 붙어있는 그 양수 쪽 그대로 두고 대칭 이동시키자. 절대값 붙어있는 쪽 그대로 두고 대칭 이동시키자. 3-2도 볼게. 3-2도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시면 일단은 이 원함수부터 생각을 해보셔야겠다. 이렇게 x축이 있고 y축이 잠깐만 증가. 자,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럼 이 함수의 어떤 형태인지 알아야 돼. 야, 얘는 원래 함수가 뭐야? y는 5의 x제곱이라는 지수 함수에서 어떻게 움직인 거야?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동한 거죠. 이해되니? 그래서 y는 5의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친구부터 먼저 그려줄게요. 자, 원래는 지금 이렇게 증가함수가 돼야 될 텐데 어찌됐든 봐봐.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아래로 움직이면 야 1이니까 아래로 5 움직이면 어디를 지나겠어? 마이너스 4를 지나겠죠. 그럼 마이너스 4를 지나고 오른쪽으로 증가하는 증가함수를 그려주는 거예요. 요렇게 증가하시겠다. 요런 식으로 증가하시겠다. 맞니? 그러면 야 y가 0인 부분 구하고 싶어? 야 그러면 여기에 3을 넣어주시면 딱 5 빼기 5니까 0 되겠죠. 자, 이 친구가 뭐냐? y는 5의 x-2-5라는 지수함수 그래프인 거야. 그러면 이 지수함수 그래프에서 전체 절대값 붙이면 어떻게 한다고? 전체적으로 위로 올려준다고. 자, 점근선 확인해 봅시다. 얘가 점근선이죠. 맞니? 점근선 여기가 마이너스 5가 점근선이고
전체적으로 올리면 y는 5가 점근선이 되시겠다. 자, 여기가 점근선이다. 여기 y는 5가 점근선이고 전체적으로 올린다. 여기 위쪽은 그대로 두시고 아래쪽은 3을 기준으로 4를 지나게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거예요. 괜찮아요? 집에서 다시 한번 해봐. 그래서 절대값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절대값 이전에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중요해요. 재밌지? 절대값도 좀 처음 들었을 때보다는 이제 좀 이해가 가시나요? 내가 너무 이동하는 대칭 이동은 정확하게 막 나눠가지고 얘기하면 힘들어 할까봐 정말 단순하게 얘기한 거야. 전체 다 보내. 절대값이 국수적으로 씌워져 있어? 그럼 국수적으로 씌워져 있는 부분을 대칭 이동해. y를 대칭 이동해.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딱 50분 지났네, 그치? 10분 쉬는 게 너무 많지 않니, 근데? 뭐가 좋아? 선생님 힘드시고 다 같이. 아니, 나는 안 힘들어. 나는 힘들어. 재밌어. 아니, 선생님은 삼각형의 닮음 이런 거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재밌어요. 10분까지 쉬세요. 자, 봅시다. 얘들아, 우리 공통사 1에서 치환했을 때 2차 함수 치환했던 거, 2차 함수 최대 최소에서 치환했던 거 기억나니? 네. 기억나 진짜나? 네. 안 났는데? 나요. 치환을 하면요, 그 치환된 문자에 맞게끔 범위도 다시 재설정을 해줬어야 됐어요. 자, 문제 봐봐. 얘들아, x의 범위가 나왔어. 근데 문제는 y는 16의 x제곱 마이너스 4의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5라는 어떠한 식이 있어요. 함수가 있는데 우리 잘 보니까 얘네 두 개가 밑이 똑같이 바꿀 수가 있죠. 맞니? 밑을 뭐로 바꿀 수 있어? 2요. 2로 바꿀 수도 있죠. 내 선생님은 4로 해볼게. 일단은. 자, 4로 해주시면 얘는 2로도 가능해요. 자, 4로 해주시면 4의 2x제곱 마이너스 4의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4의 x제곱만 따로 빼볼게. 그러면 4 곱하기 4의 x제곱 플러스 5죠. 얘들아, 이 형태 좀 익숙하지 않니? 그치? 야, 대답은 하는데 좀 활기차게 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봐봐. 왠지 얘들아 4의 x제곱을 뭔가 t로 치환하면 이쁘게 되지 않겠어요? 그치? 야, 치환해주면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5가 되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야, 봐봐. 얘는 y와 t에 관한 2차 함수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는 x에 관한 범위를 알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범위를 재설정을 해줘야겠죠. t에 관한 범위로. 야, 봐봐. 그러면 x의 범위가 0과 2분의 3까지인데 우리가 t의 범위는 4의 x제곱의 범위가 되시겠죠? 맞니? 야, x의 범위가 이 정도면 4의 x제곱은 증가함수네? 그럼 0일 때 최소니까 0일 때 얼마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겠죠. 그리고 2분의 3제곱일 때는 4의 2분의 3제곱, 2의 세제곱이 나오시겠죠. 맞니? 이해돼, 안 돼? 돼요. 오케이. 그러면 t의 범위는 1과 8 사이가 되시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꼭 공통상 1뿐만이 아니라 치환을 했다. 그러면 범위를 항상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자, 그럼 범위를 봐봐. 다시. 이제 달라졌다. t에 관한 2차 함수인데 범위가 1과 8 사이다. 자,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 친구 t-2제곱에 플러스 1로 바꿔주고 이 2차 함수에서 이 범위 안에서 최대 최소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야, 그러면 기억나니? 이거 아까 전에 했던 거지? t가 2일 때 최소를 가지고 t가 8일 때 최대를 가지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넘어가도 되니? 괜찮아? 아래로 블록인데 x가 2일 때 최소고 x가 1은 여기 있고 x가 8일 때 최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구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2를 넣었을 때 최소가 나오고 8을 넣었을 때 최대가 나오겠죠? 이해돼? 그럼 봐봐. 자, 최대는 우리가 t를 뭐였어? 8을 넣었을 때 y가 현재 36, 37이 되신다. 맞니? 그리고 최소값은 t에다가 1을 넣었을 때 1 플러스 1 y는 2라는 최소가 나오시겠죠. 야, 근데 문제를 다시 봐봐. 문제를 봐봐. x가 알파에서 최대값 베타를 갔는데 그래, 베타는 37이라는 걸 구했어. 근데 알파가 8이니? 아니죠. 이 8이라는 친구는 t야. 그럼 우리가 x에 알파를 넣었을 때 t가 8이 나오는 그런 알파 값을 구해주셔야겠죠. 알파 얼마 들어가야 될까? 봐봐. 4의 알파가 2의 세제곱이래. 그러면 2의 2 알파가 2의 세제곱이니까 알파가 얼마인가요? 2분의 3이 나오셔야겠죠. 그래서 알파는 우리가 이 친구 처음에 x에다가 2분의 3을 넣으면 t가 8이 되고 t가 8이면 y가 37이 된다. 즉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3의 값에다가 37을 더해준다. 따라서 2분의 74, 77, 2분의 77이 정답이 되는 거겠죠. 자, 문제 하나인데 생각보다 많죠, 얘들아. 다시 정리해보자. 치환을 할 때 바로 해주면 안 되고 치환을 한 만큼 그 문자에 맞춰서 범위를 설정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최대 최소 구하는 거는 공통수학 원 내용인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t의 값이 아니라 최대가 나오게 하는 x 값을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x 값도 따로 구해줘서 2개 더해준다. 괜찮으십니까? 연습해 보셔야겠죠? 그지? 자, 여러분 8-2번 한번 해볼래요? 어, 2번 한번 해보라 그랬는데요. 2번 보니까 2분의 1의 x제곱이 좀 반복이 돼. 그러면 식을 조금 변형시켜서 2분의 1의 2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x제곱을 바깥으로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2분의 1의 마이너스 3 곱하기 2분의 1의 x제곱이 되겠죠? 시야할까봐? 플러스 15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준다? 2분의 1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한다. 얘들아, 근데 문제 정답에는 영향이 가진 않지만 함정이 좀 있어요. 야, 그럼 t의 범위는 전체 실수일까요? 어떤 지수 함수가 t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디테일까지 신경 써줘야 돼. t의 범위는 양수예요. 야, 맞잖아. 이게 x고 얘가 t면 지금 이 상태 아니에요? 이 상태? 그치? t의 범위는 양수다. 이거는 놓치기 쉬운 부분이니까 잘 신경 써주시고요. 자, 그럼 이걸 t로 치환을 했으니까 t의 제곱 빼기 8t 플러스 15로 치환이 되시겠네요.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 최대값 최소값 구해줘야 되니까 t-4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로 바꿔주시면 지금 이 친구 양수에서 좀 이러한 식으로 그래프가 이루어지는 거잖아. t가 4일 때 y 값이 마이너스 1로서 최소가 된다. 자, 그러면 봐봐. t가 4일 때 y 값이 현재 마이너스 1로서 최소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x를 대입했을 때 최소값 베타가 나오는 걸 원해. 아,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x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t가 4가 나오셔야 된다. 즉 2분의 1에 x제곱을 넣었을 때 4가 나오는 알파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알파는 마이너스 2가 되신다.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 2번 알파 베타 따라서 알파 베타를 구하라 했으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2, 베타는 마이너스 1, 즉 2가 정답이 되시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우리가 공통수학 2에서 절대부등식 했을 때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얘들아. 절대부등식이 일단 저번에 얘기했듯이 모든 실수에 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얘기를 하죠. 그거 넘어지겠다, 야.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절대부등식, 가장 유명한 절대부등식 중에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있다고 했어요. 자, 산술평균, 기하평균. 일단 공식 말고 산술평균은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 2분의 a 플러스 b로 표현된다. 산술적으로 평균인 거 2분의 a 플러스 b. 기하평균은 루트 ab가 된다. 그죠? 근데 이게 이 두 값이 항상 산술평균이 크거나 같다라고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었죠. 기억나니? 전제 조건 기억나는 사람? 기억나는 사람? A랑 B가 모두 양수여야 했어요. 산술기하 평균식은요, A, B가 모두 양수여야지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가 가볍게 쓰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을 했냐? 2를 우변으로 보내서 A 플러스 B가 2루트 AB보다 항상 크다 얘기를 했잖아요. 기억나니? 이게 산술기하 평균식이잖아. 기억이 안 났다면 다시 생각해 보시고. 자, 근데 산술평균, 기하평균 생각할 때 양수일 때도 중요하지만, 자, 등식은 언제 성립하는지 중요했어요. 단, 등호는 A랑 B가 성립했다. A랑 B가 같을 때 성립한다. 우리가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도 잘 확인을 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공식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산술기하평균이 어떠한 형태에서 나온다고 했니? 자, 양수일 때 합의 최소값을 구하거나 아니면 곱의 최대값을 구할 때 우리가 산술기하평균을 쓴다고 했었어요. 복습이에요. 자, 근데 이때 우리가 산술기하평균이 간단하게 쓰여질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A, B가 간단한 정수로 나올 때는 식이 굉장히 간단해지죠. 그래서 이런 거 했었잖아. 뭐 알파랑 알파분의 1은 2루트 알파 곱하기 알파분의 1로서 2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얘기를 했었죠. 당연히 둘 다 양수인 경우에서. 그치? 이거를 이용할 거예요. 자, 두 개가 우리가 역수관계이거나 곱해서 간단한 정수로 나올 때 산술기하 평균이 간단하게 표시가 된다. 자, 그럼 문제 봐봐. 얘들아. 앞에 와, 앞에. 자, 5의 x제곱, 5의 2-x제곱 두 개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데 합의 최소값 산술기하 써야겠다. 그리고 얘네 두 개가 둘 다 양수가 되죠. 맞니? 그럼 1번을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을 써본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5의 x제곱 플러스 5의 2-x제곱이라는 친구는 뭐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 뭐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 2 곱하기 루트 2개 곱한 거. 2 곱하기 루트 2개 곱한 거. 5 곱하기 5의 2-x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해? 자, 단. 등호는 5의 x제곱과 5의 2-x제곱일 때 성립한다. 그럼 얘가 성립하는 x값이 뭐야? x에 1 들어가면 똑같아지죠? 아, 즉 x는 1일 때 성립.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고, 이렇게 산술기하 평균 썼으니까 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친구. 그럼 이 친구는 2루트, 얘들아 5의 2-x제곱이라는 거를 분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5의 x제곱분의 5의 제곱이죠? 오케이?
지수의 빼기니까 나누기로 해줘야지. 야, 그러면 5의 x제곱 곱하기 5의 x제곱에 25니까 결국 이 친구는 2 곱하기 루트 25가 된다. 정리해주면 보니 10이 되시겠죠?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두 개의 지수함수의 합의 최소값은 10이 된다. 그 10이 되게 하는 x값은 1이겠죠? 이해돼? 그래서 얘네들은 10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데 최소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딱 10이 되는 등호가 성립하는 그 값이 되는 거고, 만약 최소값이 되게 하는 x값을 구하라, 얘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이거는 1번, 2번 좀 다르니까 얘들아 9-1번 한번 해볼래 이거? 9-1번에 1번 그리고 산술계야 쓸 때는 꼭 등호 성립 조건을 써주셔야 합니다. 습관화 시키셔요. 알겠죠? 자 봅시다. 산술평균, 기하평균 봐봐. 어떤 합의 최소값? 합의 최소값 산술평균, 산술기하평균이다. 그리고 얘는 지수함수니까 각각 양수구나. 그러면 산술계하를 쓰는 거구나. 그럼 이 친구는 이거보다 항상 크거나 같대. 2루트. 자, 루트 7의 x 플러스 1과 루트 7의 3 마이너스 x의 곱보다는 크대요. 그런데 이게 위치 같은 지수의 곱셈이니까 지수끼리 더해주시면 2루트. 야, 이거 두 개 곱해주면 루트 7의 4제곱 되는 거 맞니? 그쵸? 야, 루트 7의 4제곱은 49니까 이 친구 14로 튀어나오시겠다. 자, 근데 산술계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등호는 언제 성립하니까? 등호는 언제 성립하죠? 얘네 둘이 같을 때. 맞지? 응. 자, 등호는 루트 7의 x 플러스 1과 루트 7의 3-x가 같을 때. 그러면 x의 입장에서는 뭐야? x 플러스 1이랑 3 마이너스 x가 같으니까 x가 2분의 3일 때가 아니죠. 2x가 2니까 x가 1일 때 성립한다. 자, 확인이 됐으면 이제 그냥 답이 뭐야? 시야 답이 뭐야 여기서? 이 식의 최소값 28. 여기 14. 여기 14로. 너 이해 못하고 있을 줄 알았어. 아니에요. 야, 우리가 지금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이 식은 항상 얘보다 크거나 같다고. 아시겠죠? 네. 이해가 잘 안 되지? 야, 이거 네모의 최소값 뭐야? 28. 이런 거야. 알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14가 정답이에요. 자, 그럼 라스트 하나. 다시 예제로 돌아와서 얘들아 이거 하나 하고 끝낼게. 자, 지금 문제를 보니까 이번에는 y는 4x제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0, 2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뭔가 얘는 우리가 뭐인 걸 알아? 이 친구의 각각의 제곱의 합인 걸 알아요. 맞죠? 얘를 좀 다시 정리해보면 2의 2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10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되겠다. 그러면 이 하나를 뭐 문자로 둬도 되지만 뭐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우리가 이 친구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럼 이럴 때 반복되는 친구들이 보이니까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내가 t라고 치환을 한번 해볼게. 치환을 해볼게. 당연히 최소값은 2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맞니? 지금 치환을 했으니까 봐봐. 다시 범위 설정해줘야 되잖아. 내가 아까 2라고는 얘기했는데 봐봐. 그러면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2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죠. 그치? 등호는 x는 0일 때 성립한다. 자, 그래서 t에 치환했으니까 범위 설정해줘야 된다. t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다. 맞니? 자, 이제 t로 치환을 해줘가지고 다시 써줘 볼 거야. 얘들아, 근데 얘는 그럼 t의 제곱일까? 야, 각각의 제곱이잖아. 안 그래? 우리 곱셈 공식 그냥 3학년 1학기 거다.
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xy였죠. 맞니?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2의 2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x제곱도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전체 제곱을 한 다음에 2를 빼주시면 되겠죠. 맞니? 자, 그래서 앞에 친구를 치환을 해주시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시고요. 시야 괜찮아 이거? 뒤에는 마이너스 10t가 되신다. 자, 정리해 주실게요. 자, 저 식을 우리가 다시 t에 관한 간단한 문자로 정리를 해봤어요.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10t 마이너스 2의 최소값을 구하래. 근데 t의 범위가 뭐야? 산술기하 평균으로 2 이상이라는 거를 구했어요. 이제 다시 공통수학 1이죠. 공통수학 1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치? 자, 2차 함수 최소값 구할 때 어떻게 해준다고? 어떻게 해준다고? 인수분해보다는 완전 제곱으로 묶어준다. 그럼 마이너스 27이 되시겠죠. 야, 그럼 이 친구는 t가 2 이상에서 5일 때 마이너스 27을 갖는 거죠. 그러면 t가 5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27을 갖는다. 괜찮습니까? 결이 좀 다르죠. 봐봐. 얘는 그냥 직접 산술기하를 쓴 거고 얘는 치환을 했는데 치환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산술기하를 쓴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해되셨으면 마지막으로 9-1에 2번 풀고 마무리해보자, 얘들아. 자, 이렇게 됐어. 그러면 공통 부분이 좀 보인다. 어떻게?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라고 치환한다. 근데 치환할 때 치환 범위 구해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역수관계잖아, 얘들아. 역수관계 산술기하 쓰면 그냥 항상 2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맞지? 산술기하 썼을 때 2 이상 나오죠. 생략하는데 얘는 산술기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치환해 주시는데 y는 이 친구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로 곱셈공식 변형이고 뒤에는 마이너스 6t가 되니까 정리해 주시면 t의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2라는 어떤 2차 함수가 나오신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 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데 하지만 범위는 언제? t가 2 이상일 때 최소값을 구하고 싶대. 자, 2차 함수 최소값이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묶어줬고요. 이 친구가 t가 2 이상에서의 최소값. 꼭지점이 2보다 큰 3이네? 그러면 이 상태가 되겠죠? 얘가 2고 여기 꼭지점 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3에서의 최소값 마이너스 11을 가진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로서 지금 지수함수가 끝났는데 선생님이 오늘 대수는 이제 토요일이니까 숙제 많이 안 줄 거야. 지금 105쪽까지만 풀어보세요. 해봤자 문제 5문제니? 예제 3번도 있다, 얘들아. 예제 3번도 있고 프린트는 집에서 스스로 해보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가져오세요. 토요일날 앞에 확인해볼게요. 자, 고생했습니다.